이건 정말 재앙. 땡땡땡 큰일 났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제조업 생산 지수입니다. 2023년 1월에 마이너스 13.2%죠. 이게 전년 대비 기준입니다. 2월에도 마이너스 6.6%예요. 3월에도 마이너스고요. 7월까지 쭉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전년 대비 1.4%가 늘었고요. 이게 2024년 1월에는 13.7%까지도 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상한 기운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2024년 9월에 마이너스 1.7%가 됐거든요. 10월에는 기저효과로 6.6%까지 올라갔습니다. 12월에도 4.9%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1월에 들어서서 마이너스 4.2%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4.2%. 와, 이렇게 4.2%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아졌어요. 2023년 7월에 마이너스 6.6% 이후로 최저치죠. 최저치. 그러면 7월이면요. 거의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죠.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니까 18개월 만에 최저치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심지어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 매기겠다 이미 선언을 했죠. 여기다가 반도체나 의약품에는 25% 이상을 매기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매기겠다 이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제조국가예요. 제조국가인데 제조업 생산 지수가 지금 1년 6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마이너스 4.2%가 됐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가해졌다 이렇게 봐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지표를 보면서요. 대한민국은 제조국가인데 제조업 생산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만큼 무섭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진짜 큰일 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더 심각한 것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대한민국에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캐나다든 멕시코든 심지어 유럽연합까지 중국의 관세를 매기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상호관세는 해당 국가에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얼마나 매기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보편관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표가 나쁘니까. 지표가 나빠도 너무 나쁘니까. 물론 1월 달은요. 설날 명절 연휴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4.1% 떨어진 건 당연하다.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축도 있습니다. 2월 달에 가면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2월 달에 가면. 2월 달에 가면 충분히 나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장에서는 그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제조는요. 설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은 이게 더 생산을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수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에서 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39%예요.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45%입니다. 내수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내수에서 말입니다. 많이 팔아줬었어야 돼요. 이게 수출만 가지고 제조업 생산 지수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수도 신찮았다는 뜻이잖아요. 명절 대박이 없었다는 거, 설날 대목이 없었다는 거,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숫자죠. 굉장히 나쁜 숫자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박살이 났나, 시장에서는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요, 알리, 테무, 쉐인의 공섭을 핵심 요인으로 잡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공장에서 생산 안 한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보시다시피 912만 4천 명이에요. 테무만 하더라도 823만 5천 명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마켓도 지금 알리와 함께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곧 말입니다. 1,500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테무가 823만이잖아요. 여기에 쉬인까지 합쳐지면 2천만 명 가까운 2천만 명이 넘겠죠. 2천만 명이 넘는 월간 활성 이용자를 중국이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조업은 더 박살나지 않을까요? 아니 물건 파는 당사자가 중국 걸 갖다 팔지 대한민국 걸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가 봐서는요 진짜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조업 전반의 위축은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판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유통이 무너지니까, 소매가 무너지니까 지금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말입니다. 최악의 수순은요 편의점의 소매 판매액 지수가 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편의점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요 매년 늘어났습니다. 편의점은요 생활 밀접 업종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경제 성장률만큼 자꾸 성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22년에 109.4를 기록을 했잖아요. 2023년엔 103.6이에요. 2024년에도 103.6이에요. 편의점의 소매 판매액 지수가 떨어질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조업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되잖아요. 뭐 내수 판매는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실제 소매 판매를 보면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30년 만에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11분기 연속.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내수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5년 1월에 지금 보합세를 유지했다. 0.0%가 올랐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조업은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생산 지수가 계속 떨어진다? 이것은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침체한다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제조업의 생산 지수가 더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도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전망합니다. 그만큼 핵심 자산인 제조업이 무너지니까 대한민국 미래도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참 심각하죠.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